감히 내 아들한테 짝퉁이나 팔라고? 각이나 팔라고? 짝! 날카로운 소리가 백화점 명품관을 울렸습니다. 28살 한지아는 왼쪽 뺨을 감싸 쥐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배현숙의 손바닥 자국이 빨갛게 올라와 있었죠. 감히 내 아들한테 짝퉁이나 팔라고? 현숙의 목소리가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지아는 임신 7개월 배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닥쳐. 시골에서 팔던 수제품이나 만들 주제에 바로 옆에는 GENITH 매장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지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5년. 이제 딱 5년만 더 참으면 돼.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남편 오성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를 외면한 거예요.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없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5년 후에 제가 누구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평범한 수제품 작가로 보였던 이 여자, 대체 무슨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숨겨진 신분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모든 게 시작된 5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5년 전 봄 28살 한지아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좁은 골목 끝 6평짜리 공방이었어요. 손으로 만든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곳이었죠. 귀걸이 하나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게 계획이었으니까요. 공방 문을 닫고 작은 원룸으로 들어온 지아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평소 쓰는 휴대폰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성재라는 사람 만났어요. 전화 너머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광고 대행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홍익대 미대 나왔고요. 그 집안은 어머니가 백화점 VIP 팀장 출신이래요. 지금은 명품 모임 주최하신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아야, 기억해라. 5년 동안 내가 누구인지 절대 말하지 마라. 알아요, 할머니. 그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봐라. 돈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구는지.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 지킬게요. 전화를 끊은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거울 앞에 선 지아. 거울 속에는 평범한 20대 후반 여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천억 원대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창립자가 숨어 있었죠. 다음 날 지아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성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지아 씨, 미안해요. 늦었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지아가 자리에 앉자 성재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뭐 마실래요? 지아는 가장 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성재는 15,000원짜리 시그니처 라떼를 주문했어요. 지아 씨는 뭐 하세요? 작은 공방에서 수제 액세서리 만들어요. 성재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좋아서 하는 일이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파리 패션 스쿨을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MBA를 받았어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지아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전문대 나왔어요. 디자인과요. 성재의 표정이 또 변했습니다.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죠. 대학교는 안 가셨어요?
형편이 안 돼서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 한정에는 살아계셨고 전 세계 300개 GENITH 매장을 운영하는 거대한 재벌이었어요. 성재는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4개월 후 성재가 지아에게 고백했습니다. 지아 씨,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지아는 당황한 척 했습니다. 저는 디렉터님이랑 안 어울리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지아 씨 손재주 좋고 착한 게 좋아요. 지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교제가 시작되고 7개월이 지났을 때 성재가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아 씨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저녁 식사 어때요? 지아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의 시작이었거든요. 강남 고급 아파트. 성재의 집은 60평대 펜트하우스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명품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현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현숙은 전신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목에 두른 스카프가 눈에 띄었습니다. GENITH 최신 컬렉션이었죠. 어머니, 제 여자친구 한지아예요. 현숙이 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앉아봐. 지아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현숙은 바로 신문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뭐 하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구랑 살아? 혼자 살아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 전문대 나왔어요. 디자인과요. 현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대학교는? 형편이 안 돼서 못 갔어요. 그 순간 현숙과 옆에 앉은 남편의 눈빛이 교환되었습니다.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하는 일은 작은 공방에서 수제 액세서리 만들어요. 현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성재가 홍익대 나와서 대행사 디렉터인데 전문대 나온 수제품 만드는 애랑 사귀네. 성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너는 조용히 있어. 현숙이 지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우리 아들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진심? 전문대가 홍대한테 진심이라고?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죠. 식사 내내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현숙은 계속 지아를 무시했고 성재조차 제대로 감싸주지 못했어요. 아파트를 나온 후 성재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아야, 미안해. 엄마가 좀 까다로운데.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모욕을 견뎌야 할지요. 그날 밤 지아는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성재 어머니 만났어요. 어땠니? 예상대로예요. 전문대라고 수제품 만든다고 무시하더라고요. 할머니 한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아야, 이제 시작이다. 5년 동안 견뎌내거라. 네, 할머니. 약속 지킬게요. 전화를 끊은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은 좁았지만 지아의 마음은 단단했어요. 거울 앞에 선 지아.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강했습니다. 5년. 그 시간을 견뎌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지아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앞으로 겪게 될 모욕이 상상 이상으로 잔인할 거라는 것을요. 결혼 1년 차. 지아와 성재의 결혼식은 강남의 대형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아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손수 만든 작은 액세서리를 가방에 넣고 있었죠.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에요. 옆에 있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었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액세서리 디자이너거든요. 그때 현숙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전신 명품 드레스에 GENITH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신부 준비 다 됐어? 지아가 일어서며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현숙이 상자를 열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귀걸이에요. 어머니 드레스 색깔이랑 맞춰서. 허. 현숙이 상자를 닫으며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어디 버려줘요? 명품도 아니고 손으로 만든 거 어디 갖다 써요? 지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해서 현숙은 손님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착하긴 한데 좀 평범해요. 수제품이나 만들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지아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미소는 지우지 않았어요. 신혼집은 강남 아파트 30평대였습니다. 작지 않은 평수였지만 지아에겐 익숙하지 않았어요. 지아는 작은 방 하나를 작업실로 쓰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 방에서 공방 작업해도 될까? 성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집에서 그런 일 하면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그냥 작은 책상 하나만. 미안해. 엄마가 진짜 싫어하거든. 결국 지아는 포기했습니다. 결혼 3개월째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현숙, 신우이 지원, 그리고 지원의 남편이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명품 가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 이번 시즌 신상이야. 지원이 GENITH 가방을 자랑했습니다. 400만 원짜리였어요. 예쁘다. 나도 하나 사야겠어. 현숙도 자기 GENITH 가방을 꺼냈습니다. 600만 원짜리 한정판이었죠. 지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물 좀 갖다 줘. 네, 어머니. 지아가 물을 갖다 주자 현숙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런 가방 모르지? 비싸서 못 사잖아. 지원이 낄낄 웃었습니다. 언니는 수제품만 만드니까요. 수제품. 현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시장 노점에서 파는 거랑 뭐가 달라? 지아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내가 만든 브랜드를 자랑하면서 나를 무시하네. 결혼 6개월째 지아의 작은 공방이 공모전에서 입상했습니다. 여보, 내가 디자인 공모전에서 장려상 받았어. 성재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상금이 50만 원이래. 응, 축하해. 그날 저녁 시댁에 갔을 때 지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공모전에서. 그래, 들었어. 장려상? 그게 뭐 대단한 거야? 현숙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우리 성재는 국제광고제에서 금상 받았거든. 너 그거 알아? 네, 알아요. 근데 너는 장려상? 동네 대회 아니야? 지원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상금 50만 원이면 제 가방 끈 하나 값도 안 돼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지아만 빼고요. 결혼 9개월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지아는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어요. 손수 만든 스카프와 브로치였죠.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현숙이 포장을 뜯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수제품이야? 난 명품 아니면 안 받아. 선물을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차라리 백화점 상품권이 낫지.
지원이 자기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샤넬 향수 사드렸어요. 역시 우리 딸이 센스 있어. 현숙이 환하게 웃으며 지원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아는 구석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명절 음식 준비는 전부 지아 몫이었습니다. 지아야, 전 좀 더 부쳐. 지아야, 설거지 좀 해. 지아야, 애들 봐줘.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지원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성재 결혼했다며? 신부 어디 갔어? 현숙이 손짓했습니다. 지아야, 인사해. 지아가 다가가자 현숙이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수제품 만드는 애죠. 친척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전문대 나왔어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성재는 홍대 나왔는데. 현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착하긴 해요.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는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성재는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시댁일은 며느리가 해야지. 엄마도 그렇게 살았대.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 1년이 되던 날, 현숙이 지아를 불렀습니다. 지아야, 앉아봐. 거실 테이블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청소비야. 5만 원. 지아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비요? 응. 내가 시댁 청소해주잖아. 그 대가야. 현숙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가사도우미 부르면 10만 원인데 내가 며느리니까 반값 주는 거야.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며느리인데. 그러니까 반값 주는 거잖아. 받아. 지아는 천천히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야. 이것도 전부 증거가 될 거야. 그날 밤 지아는 일기를 썼습니다. 결혼 1년. 4년 남았다. 청소비 5만 원 잘 보관하겠습니다. 작은 원룸 시절에 쓰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봉투와 녹음기, 그리고 사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지아는 새 봉투를 추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GENITH 본사를 향해 지아는 작게 웃었어요. 기다려. 내가 곧 돌아갈 테니까. 결혼 2년 차. 지아는 여전히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른 일을 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파리 본사와 화상 회의를 했죠. 네, 다음 시즌 컬렉션은 제가 직접 디렉팅하겠습니다. 영어로 능숙하게 대화하는 지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국 매장 실적은 어떻게 되죠? 올해 30% 성장했습니다, 회장님. 지아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성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뭐해? 지아가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 그냥 디자인 공부 좀. 그래. 나 피곤해서 먼저 잘게. 성재는 관심도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아는 백화점 GENITH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쇼윈도에는 지아가 직접 디자인한 신상 가방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번 달에 출시한 거네. 반응이 좋다고 들었는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저기 좀 봐. 지원이었습니다. 현숙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지아는 재빨리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 지아 아니야? 현숙이 지아를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현숙이 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혼자 여기서 뭐해? 그냥 구경하러. 그때 지원이 지아의 손에 든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 GENITH 로고가 선명했어요. 언니, 그거 설마 샀어요? 지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이거요? 네. 현숙이 가방을 빼앗듯 확인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아니면 짝퉁? 진짜예요. 진짜? 현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넌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명품을 사? 이거 100만 원 넘는데? 지원도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혹시 동대문에서 산 거 아니에요? 요즘 짝퉁 진짜 잘 만들던데. 아니에요. 정품이에요. 지아가 영수증을 꺼내려 하자 현숙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어. 보기 창피하니까 그냥 가. 주변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빨리 가라니까. 현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GENITH 매장 직원들도 쳐다봤어요. 지아는 가방을 꼭 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금 떨어진 카페로 들어간 지아는 쇼핑백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만든 브랜드인데 내가 사면 짝퉁 취급을 받네. 그날 저녁 지아는 친구 채린에게 전화했습니다. 채린아, 오늘 백화점에서 또 당했구나. 응.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 채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아야, 진짜 괜찮아? 괜찮아. 익숙해졌어. 전화를 끊은 지아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다음 주 시댁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현숙과 지원이 명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 GENITH 신상 가방 예약했어. 오, 그거 품절 대란이라던데? 내가 MD니까 미리 확보해뒀지. 지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우리 브랜드 MD구나. 아이러니하네. 지아야, 커피 좀 갖다 줘. 네. 지아가 커피를 갖다 주자 지원이 물었습니다. 언니, 저번에 백화점에서 산 가방 진짜예요. 짝퉁이에요? 진짜예요. 어떻게 샀어요? 언니 돈으로. 현숙이 비웃었습니다. 수제품 팔아서 번 돈으로 샀겠지. 몇 달 모아서. 힘들었겠다. 지원이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전 매달 명품 사는데 언니는 몇 달 모아야 하나 사니까. 지아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결혼 2년 4개월째 지아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예요. 지아는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점 같은 것이 보였어요. 아기.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지아는 성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성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응. 6주래. 와, 대박. 엄마한테 알려야겠다. 성재가 바로 현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아가 임신했대요. 전화 너머로 현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누가 허락했어? 네.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해?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성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기는 토요일에 집으로 와. 이야기 좀 하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성재가 난처한 표정으로 지아를 봤습니다. 엄마가 좀 화가 나신 것 같아. 나도 들었어. 지아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토요일 시댁 거실. 현숙이 팔짱을 끼고 지아를 노려봤습니다. 지아야, 솔직히 말해봐. 일부러 그런 거야? 네.
임신.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놀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 아들 잡으려고 일부러 임신한 거지. 지원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월급 300만 원인데 애까지 생기면 어떻게 살아요? 현숙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우는 게 어때?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숙을 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낙태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아직 초기잖아. 저는 못해요.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숙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이건 제 악이에요. 수제품 파는 주제에 애를 키워. 웃기지 마. 현숙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 집안에 애를 낳아? 전문대 나온 주제에.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 아기를 낳을 거예요. 그럼 각오해. 현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도움 기대하지 마. 산후조리원도 없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혼자 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재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아야, 미안해. 엄마가 좀. 지아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조금만 더 참을게. 핸드폰을 꺼내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 임신했어요. 힘들지만 견딜게요. 3년만 더요. 잠시 후 할머니의 답장이 왔습니다. 수고한다, 우리 손녀. 조금만 더 버텨라.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다. 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떳떳한 엄마가 될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비 오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3년 후면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야. 결혼 3년 차. 임신 9개월, 지아는 병원 분만실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몇 시간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딸입니다. 지아는 작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녕, 우리 딸.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딸이래. 성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아, 그래. 실망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엄마가 아들 원하셨거든. 지아는 아기를 더 꽉 안았습니다. 잠깐, 그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 네, 전부 제가 만든 브랜드예요. 지아가 현숙의 스카프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하고 계신 그 스카프, 제가 3년 전에 디자인한 거예요. 지원이 자기가 메고 온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것도? 네. 올 시즌 시그니처 라인. 제가 직접 디렉팅했죠.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언니가 내 상사? 정확히는 당신 회사 오너예요. 지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아야. 이게 무슨 장난이야. 장난이 아니에요. 지아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발표 시작하세요. 잠시 후 성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속보 GENITH 패션그룹 회장 한지아. 5년 만에 공식 복귀. 성재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지아의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어요. CEO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죠. 이게 진짜야? 네. 이제 믿으세요? 현숙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전부 거짓말이었어?
아니요. 전부는 아니에요. 지아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수집한 증거들이에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지난 5년간 가짜 GENITH 제품 판매하셨죠? 현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 소리야. 총 15억 원어치예요. 증거 사진 여기 다 있어요. 지아가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명품 모임에서 찍은 사진들, 가짜 가방들, 거래네요. 이건 상표권 침해죄예요. 형법 230조. 나는 저한테 변명하실 필요 없어요. 검찰에 가서 하세요. 지아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원 씨, 백화점 명품관에서 무단 할인하셨죠? 지원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본사 승인 없이 40% 할인. 계약서 위반이에요. 그건 총 12억 원 규모예요. 저희 법무팀이 계약 해지 소송 준비 중이에요. 지원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해고되는 거야? 해고? 그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지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갈 거예요. 세 번째 서류. 성재 씨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용도 지출하셨죠? 성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총 12억 원. 횡령죄 적용 가능해요. 지아야.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지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선 한지아 회장이라고 부르세요. 현숙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아야, 아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일어나세요.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5년 동안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지아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현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수제품 만드는 주제에 짝퉁 산 거 아니야? 딸은 뭐 하러 나? 청소비 5만 원. 녹음 파일이 48개나 있었습니다. 현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지아가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재 씨, 이혼 동의서예요. 서명하세요. 지아야, 다시 생각해보자. 생각할 거 없어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요. 아이는 당신들 집안에 제 딸을 맡길 순 없어요. 지아가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뭔데? 지난 3년 동안 어머니가 판매한 가짜 GENITH 제품들. 지아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전부 저희 브랜드 짝퉁이에요. 제가 만든 디자인을 베낀 거죠. 현숙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원 씨가 MD로 일하는 명품관 매장. 그 매장 임대료 누가 내는지 알아요? 저예요. GENITH 본사에서요. 지원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할머니 장례식 때 오셨던 분들 기억하세요? 시골 사업가들, 루이비통 아시아 총괄, 구찌 본사 디렉터, LVMH 그룹 회장이었어요. 현숙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5년 동안 당신들은 저를 무시했죠. 지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들이 입고 자랑하던 그 옷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지아야. 제가 만든 브랜드를 입고 제 디자인을 자랑하면서 저를 짝퉁 취급했죠. 지아가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뭔데? 돈의 무게가 아니라 사람의 무게를 보는 법이요. 지아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찰 고소장은 월요일에 제출될 거예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지아야, 제발. 현숙이 바닥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지아의 뒷모습은 당당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채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완벽했어.
지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위층에서는 현숙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회사 가야지. 월요일 기자회견 준비해야 해. 너 진짜 대단해. 5년이 걸렸어. 하지만 같이 있었어.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봤죠? 제가 해냈어요. 차에 올라탄 지아는 백미러로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어요. 체리나, 고마워. 5년 동안 지켜봐줘서. 우리 사이에 무슨. 차는 서울 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GENITH 본사 건물이 저 멀리 빛나고 있었어요. 지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10시 GENITH 본사 대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30여 개 언론사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지아는 연단 뒤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죠. 문이 열리고 지아가 들어서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검은색 GENITH 정장을 입은 지아는 당당했어요. 안녕하세요. GENITH 패션 그룹 회장 한지아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5년 만에 복귀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지아가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5년간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작은 공방에서 수제 액세서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죠. 왜 신분을 숨기셨나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고 싶으셨대요.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5년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직원의 마음을,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시댁과의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개인적인 내용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지아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한다는 것.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앞으로 GENITH는 더 성장할 겁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고객을 사랑하는 브랜드로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아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신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GENITH 회장 한지아, 극적 복귀. 5년간 신분 숨기고 산 재벌 손녀. 수제품 작가에서 패션 제국 회장까지. 지아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린이집에서였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따님 데리러 오실 시간이에요. 아, 네. 지금 갈게요. 지아는 차를 타고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뛰어나왔어요. 엄마, 우리 딸 잘 놀았어? 응. 엄마, 오늘 신문에 나왔어?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이 보여줬어. 엄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지아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나도 엄마처럼 될 거야. 지아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 우리 딸은 뭐든 될 수 있어. 집으로 가는 길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지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빠는 다른 곳에 계셔야 해. 왜? 나중에 크면 알려줄게. 지금은 엄마랑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응, 좋아. 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지아는 할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산 중턱이었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지아는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무시당하고 모욕당했죠.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그 시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힘이 뭔지. 지아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해요. 오래 앉아 있다가 지아는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내려갔어요. 일주일 후 GENITH 본사 직원 조회. 500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아가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5년 동안 여러분이 회사를 지켜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왜 5년이나 떠나 계셨어요? 배우려고요. 밑바닥에서 사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뭘 배우셨어요? 지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앞으로 GENITH는 달라질 겁니다. 직원 복지를 2배로 늘리겠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수 직원 10명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큰 박수가 이어졌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조회가 끝나고 한 젊은 디자이너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럼요. 힘들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지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요? 할머니, 친구, 그리고 제 딸이요. 디자이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힘낼게요. 그래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한 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현숙은 상표권 침해로 징역 2년. 오지원은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12억. 오성재는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 지아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조용히 읽었습니다. 끝났네. 채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시원해? 응. 하지만 슬프기도 해. 왜?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잖아. 그냥 욕심이 너무 컸던 거지. 지아는 판결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생각 안 할 거야. 너 진짜 대단해. 고마워, 채린아. 5년 동안 내 편이어줘서.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6개월 후 파리 패션 위크. GENITH의 새 컬렉션이 공개되었습니다. 런웨이에 모델들이 걸어 나왔어요. 관객석에는 세계적인 패션 에디터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쇼가 끝나고 지아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Thank you. This collection is dedicated to my grandmother.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백스테이지로 돌아온 지아는 딸을 안아 올렸어요. 엄마 멋있었어? 응.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지아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아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복수가 끝난 지 6개월째. 처음엔 복수가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새로운 삶의 시작. 직원들을 사랑하고 딸을 키우고 좋은 옷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승리다.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아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멀리서 딸의 잠꼬대가 들렸습니다.
엄마, 사랑해. 지아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33세 한지아. 더 이상 무시당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계를 무대로 뛰는 CEO였고, 사랑받는 엄마였고, 존경받는 리더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